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탐구활동 모두들 다 잘 해주었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탐구활동 모두 잘 해주었으니까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탐구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탐구활동에서 우리는 전자석의 또 다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교과서를 넘기겠습니다. 교과서 다 넘겼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자료일을 다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 자료일을 살펴보았을 때 이번 탐구 활동에서 뭘 할 것 같나요? 네, 그렇죠. 이번 활동에서 스위치 전자석을 이용해서 클립을 붙여보는 활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저번 첫 번째 활동에서 만든 전자석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는 각 모둠별로 클립을 나눠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클립 다 받았나요? 좋습니다. 아직 전자석은 가만히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보면서 선생님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처음에는 전지를 하나만 클립 연결해서 스위치를 누르고 전자석에 클립이 몇 개가 붙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지를 직렬로 두 개를 연결하여 스위치를 눌러본 뒤에 전자석에 클립이 몇 개를 붙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뒤에 실험 결과를 모둠원들과 토의를 해보고 교과서에 실험 결과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나요? 네,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실험을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몇 분 정도 주면 좋을까요? 네, 한 10분 정도 주면 좋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10분 줄 테니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둠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 모둠에서 전자석이 스위치를 눌렀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요? 네, 이 모둠은 전지를 두 개를 같이 연결을 했네요. 여러분, 전류는 전지의 어떤 극에서 어떤 극으로 흘렀죠? 네, 그렇죠.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잘 기억해주고 있네요. 전지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극이 모두 플러스죠. 극이 모두 플러스면 플러스 극이면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네,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모둠원들끼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선생님이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모둠원들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전지 하나만 위치를 바꿔주면 또 전기가 잘 통하겠죠? 네,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을 불러주도록 합시다. 이 모둠 잘해 주었습니다. 네, 여러분 10분이 모두 지났는데 실험이 끝났나요? 네, 선생님이 보니까 실험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험 결과 확인을 해봤나요? 네,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걸 보니 결과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 실험 결과와 상대방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모둠원들과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은 3분을 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활동이 모두 끝났나요? 네,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는 모둠 있나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해준 것 같으니 이제 무엇을 발견했는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발견을 했나요? 네, 우리 민호가 전지가 하나 있을 때보다 두 개가 있을 때 클립이 더 많이 붙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다 민호랑 똑같게 관찰을 했나요? 네, 모든 모둠이 민호와 똑같이 관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민호, 왜 전지가 하나일 때보다 전지가 두 개일 때 더 클립이 잘 붙었는지 선생님에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민호가 전지가 하나일 때보다 전지가 두 개일 때 전류가 더 강하게 흐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민호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또 발표해보고 싶은 친구 있나요?
왜 전지가 하나일 때보다 두 개일 때 클립이 더 많이 붙었을까요? 네, 영위가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전자석의 자석의 성질이 더 커진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영희 잘 발표해 주었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따라오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탐구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선생님과 함께 세 번째 탐구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교과서를 한 페이지 넘겨봅시다. 네, 교과서를 다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료 3이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자료 3에서는 나침반을 각 모둠당 2개씩 나눠주겠습니다. 전자석의 양 끝에 나침반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석은 스위치는 지금은 가만히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다들 나침반 잘 받았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석에서 이번에는 전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침반을 그 자리, 전자석의 양 끝에 그대로 두고 스위치를 눌러서 나침반의 극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침반의 극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봤다면 교과서에 나침반의 극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적고 전지의 극을 바꾸어서 스위치를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때도 나침반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교과서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둠원들과 토의를 하면서 변화를 발견하고 발견한 변화를 선생님과 함께 발표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나요? 네, 여러분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활동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1모듬이 손을 들어주었네요. 1모듬은 왜 선생님을 불렀나요? 아, 네, 1모듬 전지를 눌렀는데 나침반의 방향이 그대로라고 이야기를 해줬네요. 선생님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 선생님과 함께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았죠? 네, 여러분 다 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조건 중에서 뭐가 빠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 민수. 그렇죠. 전선이 지금 잘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선이 잘 연결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전류가 안 흐르는 것 같아요. 전선을 잘 연결해보고 스위치를 한번 다시 켜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잘 찾아줬네요. 그러면 계속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활동 시간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는 모둠이 있나요? 네, 선생님이 확인을 해보니 시간이 더 필요한 모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둠원들과 함께 여러분이 교과서에 적어둔 내용들을 보고 모둠원들과 나침반의 방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이야기 잘 나눠 보았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점을 찾았는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영호. 네, 영호는 전지를 반대로 연결하면 전자석의 극이 반대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다 잘 찾았나요? 좋습니다. 우리 반 왜 전지가 반대가 된다면 극이 반대가 되는 걸 어떻게 알았나요? 네, 우리 태경이가 나침반의 바늘의 위치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나침반과 자석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그렇죠. 나침반의 빨간색은 자석에 어떤 극이 붙었나요? 네, 빨간색이 S극에 붙었죠. 나침반의 파란색은 N극에 붙었죠. 여러분 잘 이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지의 극을 바꿔서 전지의 극을 바꿔서 전자석을 켰을 때 나침반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는 전자석의 극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 다들 생각을 해줘서 잘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선생님 아주 뿌듯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탐구를 다 맞춰 주었습니다. 이제 실험 물품을 정리하고 학습 일지를 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리하고 다 학습 일지를 폈나요? 네, 학습 일지는 과학의 1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봅시다. 영구 자석과 비교했을 때 전자석에 어떤 특성이 있었나요? 네, 종호? 네, 전자석은 자석이 될 수도 자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를 발견을 했습니다. 네, 종호 아주 좋습니다. 또 영희? 네, 영희는 전자석의 세기가 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원이? 네, 예원이는 극 위치가 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발표한 3명의 친구 모두들 이번 탐구를 통해서 전자석의 성질을 잘 발견한 것 같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발견한 이 3가지를 학습 일지에 차례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전자석은 자석이 될 수도 있고 자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전자석은 연결한 전지에 따라서 자석의 세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전자석은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극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학습일지 다 작성하셨나요? 네,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 있을까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생활에서 이런 전자석을 활용한 예시를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번 자료 화면을 봅시다. 네, 아래 포크레인이 철을 들어 올리고 있죠. 그런데 이 포크레인 뭔가 조금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포크레인과? 네, 둥글둥글한 자석이 있죠. 여러분 이 자석은 영구 자석일까요? 아니면 전자석일까요? 네, 여러분 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자석은 영구 자석이 아니라 전자석입니다. 여러분 전자석을 활용하여 철을 쉽게 들어 올리고 여러분 이때 전류를 끄면은 들어 올린 철이 어떻게 될까요? 네, 들어 올린 철이 그대로 내려지게 되겠죠. 이러한 점을 활용한 포크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포크레인에 전자석이 아니라 영구 자석을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렇죠. 이 철근들이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전자석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우리는 무거운 금속 물체, 자석에 달라붙는 무거운 금속 물체들을 쉽게 들어 올리고 또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수업 잘 참여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